당신은 이제 모든 식사마다 김치를 먹어야 돼. 6개월만 참아. 미국인 여성 금융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행 파견을 명령받은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러릭이에요. 미국의 큰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의 여성이에요. 저는 항상 미국의 업무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느긋한 업무 속도, 그리고 동료들의 다정한 태도를 정말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본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엘러릭, 저희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해 주셔야 해요. 본부장님께서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 설마 농담이시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곳은 모든 것이 너무 엄격하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제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르고요. 제 머릿속은 의문과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친구 알렉스와 제임스가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한 가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 그것은 바로 김치야. 모든 식사마다 김치가 나오지. 그리고 모두가 항상 바빠. 즐길 시간 따위 없을 거야. 라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었어요.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향해 본부장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엘러릭,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오셔도 돼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낯설고 미지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와 사람들, 곳곳에 길게 늘어선 줄들이 떠올랐어요. 김치 때문에 매 식사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저의 모습까지.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전혀 못할 거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6개월간 외롭게 있을 저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특히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감정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하루 종일 저는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며 동료들의 다정한 얼굴과 제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빠른 컴퓨터, 긴 점심시간,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때 나누던 여유로운 대화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경력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기회가 회사에서의 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6개월간의 한국지사 파견 근무는 저의 커리어에 또 다른 색을 입혀줄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경험하면서 더 큰 글로벌 금융시장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자 이야기 속에서만 들어왔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두려움과 꿈 사이를 오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도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내가 생각한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내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호기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보냈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모든 것이 친숙하고 편안했어요. 그 편안함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엘러릭, 걱정이 많은 거 알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인생에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암묵적으로 동의는 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머니의 희망이 담긴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더 용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려움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자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제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익숙한 미국을 뒤로하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모험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요. 이 여정이 제 두려움을 경이로움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어디서나 설레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긴장도 되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찬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분주한 공항을 걸어 다니다 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공손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친절한 직원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이 짧고 보안 검색 과정도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공항 내부에는 큰 디지털 스크린에 도착 시간과 방향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터미널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서로 어울리며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차분하고 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격한 규칙과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와 반대여서 매우 기분 좋았고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도심으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타게 되었어요. 열차는 빨랐지만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푸른 공원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열차가 선로를 따라 빠르게 달릴 때 건물들은 밝은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매번 꺾이는 길목과 정차할 때마다 신비스러운 서울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저의 새로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함께 일할 미국인 동료인 클로이와 제이슨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클로이는 다정한 악수와 함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엘러릭 씨, 여기 계셔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했어요. 제이슨도 여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곧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진지 보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소박하면서 진솔한 말들이 제 걱정을 조금 덜어주었어요. 회사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로 맑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내부 로비는 밝고 넓었으며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광을 내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제 새로운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속 컴퓨터와 편안한 의자, 그리고 누군가가 환영의 표시로 선물해준 작은 화분도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업무 방식을 소개받았어요. 한국에서는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동료들은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첨단 기술 사용부터 일상 업무를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까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벅찼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업무 시간 외에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할 때는 가족들이 모여 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길은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넓은 보도와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아 몇 분 동안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공원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가까운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그림 속 한 장면에 제가 함께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두워지면 서울은 다채로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운 저녁을 보내는 모습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유명한 24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편의점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에 정말 놀랐어요. 간식, 음료, 신선한 과일, 그리고 작은 전자제품들까지 있었어요.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어요. 편의점이라는 이름에 걸맞에 그곳은 정말 편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창가에 앉았어요. 바깥에서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리에는 네온사인과 다채로운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김치를 맛봤을 때 매콤하고 새콤하며 풍미가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부드럽고 맛있는 불고기와 입에서 살살 녹는 단팥떡도 즐겼어요. 한 끼 한 끼가 새로운 모험이었고 맛볼수록 이 새로운 문화와 더 깊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하나의 경험이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술은 빠르고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저는 점차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미국에서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단지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불친절한 곳이 아니라 활기차고 따뜻하며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기대되며
이 새로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울 것도 볼 것도 많아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새 직장 근처 동네를 탐방해 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아침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들과 각각의마다의 다채로운 색상의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었는데 지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열차는 현대적이고 조용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높은 건물들과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보았어요. 여간의 안내 표지판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까지 쓰여 있었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영어를 말할 수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또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료가 추천해준 작은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불고기는 양념한 소고기를 완벽하게 구워낸 요리인데 그 향이 정말 놀라웠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연기 냄새가 나고 약간 매콤했어요. 첫 입을 먹었을 때 제 미각이 즐거움으로 춤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맛은 미국에서 먹던 돼지 고기와는 너무 달랐지만 동시에 편안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매콤한 발효 배추인 김치도 다시 한번 맛보았어요. 김치는 매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의 김치는 처음에는 강한 맛이었지만 곧 그 독특한 맛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매 끼니마다 마치 비밀의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저는 매일 업무 중에도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했어요. 동료들이 첨단 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주었어요. 회의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즉시 연결되고 프레젠테이션이 매끄럽게 공유되며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음식 주문이나 교통편 확인 같은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몇몇 현지 앱도 사용할 기회를 가졌어요. 새로운 도구 하나하나가 생활을 더 쉽고 신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그날 본 모든 것을 일기에 적었어요. 예전의 의심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빠른 열차,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등 한국의 모든 구석구석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엄청난 강점을 가진 나라임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안에 따뜻한 희망의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일하러 온 곳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배움, 그리고 뜻밖의 기쁨이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롭게 보이는 한국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약속을 담고 있는 것 같았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어느 바쁜 아침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어요. 회의실은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지사장님께서 스마트보드를 사용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화면에 나타난 다채로운 그래프와 명확한 포인트들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럽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매분, 매 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의 시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어요. 지사장님께서 저희는 빠르게 일하되 팀으로서 함께 일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가끔 매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미국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는 집중력과 협력으로 일하는 새로운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클로이, 제이슨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우리는 아늑한 카페테리아 창가 근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햇살이 저희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그곳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클로이는 최근에 한 동료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빠르게 지갑을 되찾았어요 라고 클로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잃어버린 지갑이 불과 30분 안에 주인에게 돌려줬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놀라워요.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모두 서로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 점이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곳에 온 후로 겪었던 수많은 친절한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처음 박물관을 찾다가 길을 잃었던 때를 떠올렸어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약간 두려웠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청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줄까요?
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리고 쉬운 영어 단어들을 사용해 방향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함께 걸어주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당신은 한국에서 절대 이해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믿었던 마음은 단지 제 머릿속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일기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회의, 잃어버린 지갑이 주인에게 다시 빠르게 되돌아간 일, 동료들의 따뜻한 말, 그리고 저를 도와준 친절한 낯선 청년까지 모두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불친절한 곳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첨단 기술 덕분에 삶이 더 편리해지고 매일같이 작은 친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어요. 예전에 제 믿음들이 소문과 오해에 기반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엄격한 규칙이 차갑고 무정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규칙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것부터 업무 중에 동료들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 이점을 체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지하철의 분주함, 밤의 도시 불빛, 그리고 매번 새로운 맛으로 놀라게 하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작은 교훈을 얻었고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점점 더 열리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저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두려움 대신 한국의 기회와 친절, 그리고 현대적인 아이디어의 땅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곳을 엄격하고 힘든 곳으로만 보지 않아요. 한국은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며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의 의심은 이제 내일이 가져다줄 희망과 설렘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평소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클로이와 제이슨을 포함해 저희 팀의 다른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준비했어요. 마감 시간이 촉박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들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다들 일에 열중하느라 침묵으로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에 에너지가 느껴졌을 정도예요. 저도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우리 회사의 주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어요. 스마트보드는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무언가를 한 이후에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기 때문에 왠지 제 잘못이라고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과 공포를 느꼈어요. 어머,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불만 가득한 얼굴이나 화난 표정을 예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의외로 동료들의 눈에는 차분한 결의가 담겨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인 팀원 하나가 바로 침착하게 합시다. 우리 함께 고치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안정적이어서 큰 희망을 주었어요. 또 다른 한국인 팀원도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각자가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모두가 기여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팀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아직도 기억해요.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인 민준 씨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한국인 팀원들도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제가 미국인이지만 팀의 일원임을 느꼈어요. 저희는 윤활유가 잘 발린 기계처럼 함께 일했어요. 몇 분이 몇 시간이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저희는 끝까지 집중했어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차분한 모습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천천히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우리 발표 슬라이드가 다시 켜지자 회의실 안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이후 지사장님께서 이것이 바로 팀워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게 해냈어요 라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어요. 위기가 지나간 후 저는 클로이, 제이슨과 함께 휴게실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클로이가 미소를 지으며 엘러릭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 해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짐을 나누는 것이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이전의 엄격함과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효율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어려움이 성장하고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더 단단한 유대를 쌓을 기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팀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들과 가까워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끝없는 규칙과 스트레스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따뜻한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간의 근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멋진 나라와 깊은 인연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곳이 낯선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 제 일부가 된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지막 주에는 동료인 클로이와 제이슨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일상의 작은 모험들에 대해 웃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절하고 똑똑하며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사무실 근처에서 열리는 작은 지역 축제에 다녀왔어요. 거리에는 다채로운 불빛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전통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 발걸음이 서툴렀지만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북소리와 군중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제 심장이 그들과 함께 춤추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자유시간에는 공원이나 조용한 거리를 찾아가 일상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밤에는 밝은 불빛들이 거리를 마치 마법처럼 빛나게 했고 웃음소리와 다정한 인사들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손님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맞이하는 모습이나 어려울 때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 등이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 동료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였어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와 함께 웃는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맨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살짝 맺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작은 선물은 한국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곳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일하러 온 목적지로만 보지 않았고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땅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과 경험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빠른 열차의 짜릿한 속도, 모든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들을 기억했어요. 팀으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 힘든 시기에도 친절과 협력이 빛났던 많은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지사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송별 점심 모임을 마련해 주셨어요. 식당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이 제가 한국지사에 신선한 시각을 불어넣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클로이는 엘러릭 이번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에 도전해서 저희도 기쁘고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 한국인 팀원은 이제 엘러릭 안에는 한국의 일부가 담겨져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큰 감사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공항으로 걸어가는 길 저를 멋진 방법으로 성장시켜준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했어요. 단순히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소중한 문화를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비행기에 앉아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희망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니라 이제 제 미래의 일부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눈을 감으며
앞으로 펼쳐질 추억과 꿈을 미소 지으며 기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인 금융 전문가 앨러릭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바쁜 생활과 엄격한 규칙이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